오늘은 PC방을 계산기에 올립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50대 깔면 월 450만원 번다. 결론부터 두 개 드립니다. 첫째, 50대 규모 PC방의 월 매출은 대략 430만원에서 470만원 사이가 맞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거짓이 아니에요. 둘째, 문제는 그게 매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료, 가맹비, 인건비, 임대료를 순서대로 빼고 나면 사장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오늘은 그 450만원을 한 항목씩 깎아서 마지막에 얼마가 남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초기 투자 2억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까지 계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산 전에 판을 봅니다. 한국의 PC방 수는 최근 5년 사이에 34%가 줄었어요. 셋 중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로 옮겨간 것도 있지만 업주들이 공통으로 꼽는 폐업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매출은 주는데 고정비가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 전기료입니다. 오늘 계산에서 이 항목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보시게 됩니다. 오늘 다루는 건 특정 가게가 아니라 50대 규모에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적용되는 비용 구조입니다. 카운터에 450만원을 올리겠습니다. 50대 규모 PC방의 월매출 중간값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보죠. PC방 요금은 2022년 기준 회원이 시간당 1155원, 비회원이 1335원입니다. 대략 시간당 1200원으로 잡을게요. 좌석 하나가 하루에 5시간 돌아간다고 하면 하루 6,000원, 50대면 하루 30만원, 한 달이면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매출은 그 절반인 450만원 근처입니다. 왜냐하면 좌석이 하루 종일 다 차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일 낮에는 비어있고 주말과 밤에만 붑니다. 가동률이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라면이나 음료 같은 먹거리 매출이 조금 붙어서 4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450만원은 좋은 달 기준이 아니라 평범한 달 기준입니다. 방학이나 주말이 낀 달은 더 나오지만 시험 기간이나 날씨 좋은 봄가을에는 손님이 확 빠져요. PC방 매출은 계절을 크게 탑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500만원, 어떤 달은 350만원이 나오고 평균이 450만원 근처인 거예요. 오늘 계산은 그 평균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이 350만원으로 떨어지는 달에는 오늘 빼는 고정비가 그대로라 남는 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장 무거운 칼질부터 갑니다. 세금이 아니라 전기료예요. PC 50대의 모니터, 그리고 여름과 겨울 냉난방까지 더하면 100석 규모 기준으로 전기료가 월 평균 300만원 안팎 나옵니다. 50대 규모로 줄여 잡아도 200만원 안팎이에요. 450만원 매출에서 전기료 200만원을 빼면 250만원이 남습니다. 첫 항목 하나에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어요. 이게 PC방이 다른 자영업과 다른 지점입니다. PC 자체가 전기를 먹는 기계라서 손님이 있든 없든 켜져 있는 동안 요금이 나옵니다. 폐업하는 업주들이 전기료를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다음은 가맹비입니다. 정확히는 PC게임 이용료예요.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PC방 운영비 중에서 이 항목이 24.6%를 차지합니다. 인건비 다음으로 큰 항목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나 서든어택 같은 게임을 손님이 쓰려면 PC방이 시간당 요금을 게임사에 냅니다. 손님이 낸 요금의 일부가 다시 게임사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매출 450만원에 24.6%면 약 110만원입니다. 아까 250만원 나왔던 데서 이걸 빼면 140만원이에요. PC방 사장은 자리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게임을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게임사와 나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게임백서 기준 운영비의 18.5%예요. PC방은 50대를 놓으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좌석 간격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면적이 커지고 면적이 크면 임대료가 큽니다. 매출의 18.5%면 약 83만원이에요. 140만원에서 이걸 빼면 57만원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인건비를 안 뺐어요. 카운터를 확인하죠. 매출 450만원에서 전기료 200만원, 게임 이용료 110만원, 임대료 83만원을 빼면, 그런데 이건 인건비를 빼기 전이에요. 게임백서에서 가장 큰 항목이 인건비 27.1%였습니다. 인건비를 봅니다. 매출의 27.1%면 약 122만원이에요. 그런데 남은 돈이 57만원인데 인건비가 122만원입니다. 빼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여기서 PC방 사장의 현실이 갈립니다. 알바를 쓰면 적자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50대 규모 사장은 알바를 안 씁니다. 본인이 카운터에 앉아요.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그러면 인건비 122만원이 안 나가는 대신 그 122만원이 사장의 노동으로 메워지는 겁니다. 남은 57만원은 그렇게 지켜지는 돈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출 450만원. 알바 없이 사장이 직접 붙어서 인건비를 아꼈을 때 손에 쥐는 게 57만원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 57만원은 순수한 이익이 아닙니다. 사장이 카운터에서 122만원어치 노동을 했으니까요. 그 노동값을 정직하게 넣으면 사장은 자기 가게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PC방이 남는 장사냐 아니냐는 이 구조를 보고 각자 판단할 문제예요. 숫자의 근거를 화면에 띄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 게임백서 PC방 운영비 구성비 인건비 27.1%, PC게임 이용료 24.6%, 식자재 20.8%, 임차료 18.5%. 이 네 항목이 운영비의 9할을 넘습니다. 오늘 깎은 순서가 이 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기료는 이 운영비와 별개로 한국인터넷 PC카페 협동조합이 백석 기준 월 300만 원 안팎으로 집계했습니다. 혹시 제가 비용을 크게 잡은 건 아닌지 반대로 봅니다. 좌석당 월 수익으로 알려진 값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50대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건비를 빼기 전 사장 노동을 공짜로 친 숫자예요. 여기서 전기료 200만 원을 이미 빼면 남는 게 확 줄어듭니다. 즉 흔히 말하는 좌석당 수익은 전기료를 얹기 전 숫자라 실제 손에 쥐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큰 수로 가도 한 좌석으로 내려와도 전기료를 넣는 순간 계산이 같은 자리로 모입니다. 가정을 바꿔봅니다. 첫째, 가동률이 높은 목 좋은 자리면 어떻게 되나? 매출이 600만 원까지 오르면 전기료는 그대로라 남는 돈이 늘어요. 목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전기료가 여름에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 냉방으로 300만 원까지 뛰면 그 다른 적자예요. PC방은 여름이 가장 무서운 계절입니다. 셋째, 요금을 시간당 1,500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매출이 오르지만 옆 가게가 1,000원이면 손님이 그리 갑니다. 요금은 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상권이 정해요. 정리하면 PC방이 맞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목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본인이 하루 종일 카운터에 앉을 각오가 되어 있고 이 세 개가 겹치면 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오래 못 버텨요. 알바에게 맡기고 관리만 하려는 경우, 목이 애매한 자리, 그리고 초기 투자 2억을 빌려서 시작한 경우에요. 매달 57만 원 남기려고 2억을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게임백서에 아직 안 뺀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자재예요. 운영비의 20.8% 임대료보다 큰 항목입니다. PC방은 요즘 라면, 냉동식품, 음료를 팔아요. 매출에 이 먹거리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먹거리는 공짜로 파는 게 아닙니다. 라면 한 봉지, 음료 한 캔의 원가가 있어요. 매출의 20.8%, 약 94만 원이 식자재로 나갑니다. 사실 앞에서 남긴 57만 원은 이 식자재를 아직 안 뺀 숫자였어요. 먹거리 매출이 늘면 매출은 오르지만 식자재도 같이 오릅니다. 마진이 남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즉 PC방에서 라면을 많이 판다고 사장이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손님을 오래 앉히기 위한 미끼에 가까워요. 식자재까지 정직하게 넣어보죠. 57만 원에서 식자재 몫을 빼면 사실상 손에 쥐는 순수익은 마이너스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현실의 PC방 사장들은 먹거리를 직접 조리해서 마진을 남기거나 자리를 최대한 채워서 시간 매출을 올리는 쪽으로 갑니다. 결국 남는 방법은 두 개예요. 자리를 더 채우거나 사장이 더 많이 일하거나. 비용 항목은 게임백서에 정해진 비율대로 거의 고정돼 있어서 사장이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기료도 게임 이용료도 임대료도 사장이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PC방이라는 사업의 구조입니다. 오늘의 카운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죠. 매출 450만 원, 전기료 200만 원, 게임 이용료 110만 원, 임대료 83만 원을 빼면 57만 원, 인건비를 넣으면 마이너스라 사장이 직접 붙어서 메웁니다. PC방은 자리를 빌려주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와 게임 이용료를 사서 되파는 사업이에요. 그 원가가 매출의 절반을 넘습니다. 오늘 그 원가표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초기 투자 2억을 매달 57만 원으로 갚으려면 계산이 안 서고, 그래서 PC방은 목과 체력과 현금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겨우 버티는 사업입니다.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나가는 돈만 받습니다. 그런데 PC방은 시작할 때 목돈이 크게 들어가요. 50대 규모 창업 비용이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알려진 평균이 2억 원 안팎입니다. PC 본체와 모니터만 1억이 넘고 인테리어에 5천만 원, 여기에 보증금과 권리금이 붙어요. 매달 57만 원이 남는다고 했죠. 이 억을 57만 원씩으로 회수하려면 350달, 거의 30년이 걸립니다. 물론 PC는 5년이면 교체해야 하니 그 전에 다시 목돈이 들어가요. 즉 회수가 끝나기 전에 재투자가 옵니다. 이게 PC방 창업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계산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초기 투자 2억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하면 이자만 매달 나갑니다. 요즘 금리로 2억이면 이자가 월 80만 원 안팎이에요. 그런데 매달 남는 게 57만 원이라고 했죠. 이자도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PC방은 대출로 시작하면 첫 달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해요. 자기 돈 2억이 있어서 이자 부담이 없는 사람만 겨우 원금 회수 구간에 들어갑니다. 창업 상담에서 월 450만 원 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뒤에 이 이자 계산이 빠져 있는지를 꼭 물어봐야 해요. 매달 남는 돈만 보고 초기 투자 회수를 안 넣으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금을 갚는 중인 겁니다. 앞에서 PC방 수가 5년에 34% 줄었다고 했죠. 이제 그 이유가 계산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스마트폰 게임에 손님을 뺏겨서 줄었어요. 그런데 전기료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매출은 내려가고 가장 무거운 고정비는 올라가면 아까 남았던 57만 원이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사장이 아무리 카운터를 지켜도 전기료와 게임 이용료는 손님 수와 무관하게 나가니까요. 셋 중 하나가 문을 닫은 건 사장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원가 구조가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깎아내려온 그 순서가 실제로 폐업으로 가는 순서였어요.